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군산시민 결의대회가 월명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거이자 지방 균형 발전 포기라며 국회 심의에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문여도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착공했습니다. 문여도 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16억 원이 투입돼 물놀이 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대규모 워터파크가 내년 말 준공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명절 때마다 쌀을 기탁하고 있는 인명의 독지가의 기부가 이번 추석에도 이어졌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인 일산 성요셉 노동자의 집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원한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2천여 명이 이용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군산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군산시 의회와 시민 2천여 명은 오늘 공설 운동장에 결집했고 시의원과 시민은 삭발투쟁에 가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산 삭감을 망나니 칼춤이라고 표현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인파로 가득 메워진 군산 공설운동장.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12명의 시의원과 시민 5명이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앉았습니다. 김영란 이현화 여성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순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해 삭발투쟁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살려내라. 정부는 쟁더리를 빌미로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여 전북 차별로 망나니 칼춤을 자행하였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의 삭발투쟁은 계속돼 왔지만 시민이 나선 것은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앞서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선 신영대 국회의원과 시민 2천여 명도 무책임한 정권이 군산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새만금에 공항도 만들어지고 철도도 신항까지 연결되고 신항의 항만만 잘 만들어지면 크루즈 들어오고 큰 선박도 들어오면 앞으로 군산은 이제 살겠구나. 그런 희망에 부풀렸습니다. 그 지난 5월 30일 날 기재로 넘어갈 때요. 그 예산 다 살아있었어요. 국토부에서 기재로 넘길 때 다 살아있어요. 7월 말까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8월 초에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잼버리 파행 이후에 예산을 깎았어. 이게 보복입니까? 보복 아닙니까? 시민들은 희망고문이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 막 속도를 내려는 이때 정부가 잼버리를 빌미로 뒷덜미를 잡아챘다며 망나니 칼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70만 도민의 희망과 꿈인 새만금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행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시민은 정부 예산안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여당과 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새만금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만금 예산도 다시 보관하고 새만금 관할권도 목숨 걸고 같이 지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할권도 지키고 예산도 기필코 우리 시민들이 뭉쳐서 지켜내야만 되겠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단식투쟁과 삭발투쟁. 새만금 예산 삭감 파장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한 도의회 릴레이 단식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청사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한 뒤 무기한 단식 이어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도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폭거라며 중앙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원과 충북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국가예산은 9조 1,600억 원으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만든 다음 해인 2012년에 비해 65% 늘었습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9조 2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21% 늘었고 충북은 125% 증가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새만금 예산은 늘었지만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전북 몫은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새만금 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오는 11월에 문을 엽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지난달 31일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습니다.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에 준공과 함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송장이 신설될 경우 매년 650건의 특송화물 처리와 18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 문여도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착공했습니다. 문여도에 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16억 원이 투입돼 물놀이 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대규모 워터파크가 내년 말 준공됩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옛 문여도 정수장 인근. 이곳에 대규모 워터파크가 들어섭니다. 문여도의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문여도의 워터파크는 총 사업비 416억 원이 투입돼 인공 파도풀장과 인피니티풀 등 해양 테마 공간과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 레저레이크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션 테라스가 있고 오션 에비뉴 이렇게 건물은 두 동이에요. 테라스는 인피니티 풀장이 딸려 있고요. 오션 에비뉴는 다이빙 풀이랑 실내 서핑 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외 공간으로 파도 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저레이크라고 카약 카누 타는 곳이 있어요. 또 워터파크 뒤 산림에는 캠핑장도 조성돼 군산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지나만 가는 우리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군산이 그런 위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됩니다. 문여도의 워터파크는 내년 12월 준공돼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6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합단지는 지난 2018년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5년 문을 여는 문여도의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문여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산의 체류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조아갑니다. 익산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매년 줄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오늘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분석 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8조 2천억 원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2조 3,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산업단지 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기업 유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분야가 지역 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공설시장이 점포별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 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의 우리 동네 단골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점포별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합니다.
오늘 발대식을 갖고 카카오 디지털 교육자가 6주 동안 공설시장에 상주하며 점포별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온라인 고객 서비스 응대, 판촉 행사 등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설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군산의 한 초등학교의 A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족이 군산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인사혁신처가 심의를 거쳐 순직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 업무 스트레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군산의 영인바이오가 미국 등의 강아지 전용 라면 안심 댕면을 수출합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군산의 영인바이오가 미국 업체와 앞으로 5년 동안 2,500만 달러가량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인바이오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애완동물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명절 때마다 쌀을 기부하고 있는 익명의 독지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맞아 8번째 자비의 쌀을 기부했는데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시 신용동의 KCN 금강방송 사옥. 자비의 쌀을 담은 트럭이 들어오고 곧 10kg짜리 쌀 100포를 차례로 내립니다. 익산에는 익명으로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에 쌀을 기부하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오늘로서만 8번째. 지난 2020년 설날부터 이 독지가는 지역의 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쌀을 기부해왔습니다. 이웃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익명 독지가의 나눔쌀에 자비의 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얼굴 없는 천사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하얀 마음에 하얀 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후원하여 주셔서 보호센터와 아동센터의 관계자들은 명절 때마다 이어진 독지가의 쌀 기부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잊지 않고 해년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물품은 취약 아동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자비의 쌀이 취약 아동의 가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익산의 10개 센터가 10kg 쌀을 10포씩 차에 싣고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오면 어김없이 익산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얼굴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의 8번째 선행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KCN 조아갑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익산 서동축제 방문객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서동축제에 9만 6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는 전체 일정 중 이틀에 걸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야간 경관과 금캐기, 수상 공연 등 특색 있는 행사와 볼거리가 이목을 끌었고 셔틀버스 확장 운행으로 인해 축제장에서 개인 차량 진입 차단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동공원 유등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익산과 서울을 잇는 하림의 미식관광 열차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용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하림의 미식관광 열차를 통해 관광객 240여 명이 하림그룹의 치킨로드와 익산 보석박물관 등을 견학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닭고기 생산 과정과 신선한 닭고기구이 시식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림그룹은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해 미식관광 열차를 정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 2천여 명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0년 전부터 지원해온 민간지원센터인 성요셉 노동자의 집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을 끊기로 해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성요셉 노동자의 집입니다. 지난 1983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해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민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정부 지원이 생명줄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몫이 사라져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곳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4,800만 원. 앞으로 이 같은 정부 예산이 끊기면 우선 3당사는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원이 이제 없어지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통역 선생님들하고 함께 일하던 부분들 안 되고 예전에 비해서 하던 사업 영역들보다는 조금 축소된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 이곳은 익산과 김제, 부안 등 도내 서부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00명,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630명이 노동과 인권 상담, 출입국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이나 업체 부도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800여 명이 재취업이나 고국으로 가기 전까지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농업 등 전방위에 걸쳐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감당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주말과 일요일에 지원센터를 찾는 비중이 큰데 기관은 오히려 휴무여서 지원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들이라 보니까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말에 시간이 나가지고 어디 상담을 하러 가거나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자 정책적으로 운영된 민간 지원센터.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군산 해경이 연안해역 출입 통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군산해경은 다음 달 29일까지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 11곳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 통제 장소는 군산항 남방파제 4곳과 신시 배수관문 5곳, 가력 배수관문 1곳, 신항만 방파제 1곳 등입니다. 출입 통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산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실태 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전북환경보건센터는 대기 영양권 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 종류를 파악하는 한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 산업단지 주변 주민 가운데 표본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건강 상태와 화학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합니다. 전북환경보건센터는 건강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면 주민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업체 화학 안전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 화학물질 안전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단 화학 안전성 확보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차 전지 사업의 국산화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화학 위험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거나 위험성 분석을 받고 싶은 입주 예정 기업에 정보와 조치 방안 등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행한 조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입수산물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과 국내산 둔감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은 가리비와 참돈, 멍게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상은 도민과 출향민이며 다음 달까지 100만 명 서명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와 축제 현장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구체적인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 특례를 포함한 전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책임있는 임금교섭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존 품종보다 10% 넘게 수량이 늘어난 사료용 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사료용 밀 품종인 당차는 기존에 주로 쓰이는 품종보다 줄기 속이 알차고 이삭이 13cm가량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삭을 말렸을 때 10아르당 1651kg까지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과 같은 환원당 함량도 기존 품종보다 높아 젖산 발효가 잘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사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종자 보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여성의 홍유빈 학생이 한국은행에 합격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에서 한국은행 최종 합격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유빈 학생은 특성화고의 학년별 취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한국은행 합격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유빈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시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공사와 공단, 금융권 취업 선배들을 보며 입학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 리틀야구단 출신인 군산 상일고의 박승호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익산시 리틀야구단을 수료한 군산 상일고의 박승호 선수는 지난 9월 14일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로 지명됐습니다. 박승호 선수는 익산시 리틀야구단 시절 2018년 리틀야구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박승호 선수의 프로 데뷔는 익산시 리틀야구단의 첫 프로 선수 배출입니다. 2023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가 추석 연휴 첫날 왕궁리 유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저녁 6시에 왕궁리 유적 일대에서 LED 풍등을 이용한 2023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백제의 마술과 신나는 버블쇼, 추석맞이 전통놀이와 사리장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자 150명을 접수합니다. 정기 사육량을 통해 익산 지역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한전 익산지점과 우리마을 행복지킴이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한전은 전력검 진원 30명을 투입해 전기요금이 밀렸거나 전기 사용량이 급변한 가구, 또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인 가구 등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익산 주민톡을 통해 익산시에 알리게 됩니다. 군산에서 또다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군산시 오식도 등의 합성수제 제조업체인 삼양화인 테크놀로지에서 황산 2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산은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올해만 첨보 BLS와 OCI 등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에서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13회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3일 개천절에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군산시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가 19일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357포를 기탁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웃을 위해 기탁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 실천기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